지난번 영상에서는 가슴 축소 수술의 합병증 순위와 그 빈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신뢰할 만한 통계 자료인 브라보 스터디를 근거로 가슴 축소 수술 후 발생률 1위, 2위 합병증인 상처의 지연치와 흡수성 봉합사의 노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3위부터 7위까지 가슴 축소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축소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3위는 혈중입니다. 빈도는 3.7%고요. 출혈이 생긴 후 수술 부위 내에 혈액이 응고되어 모여있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미세한 혈전까지 포함하면 이와 같이 3.7% 정도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 제 경험으로는 치료가 필요한 혈종은 1% 미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가슴 축소 수술은 수술 범위가 넓기 때문에 출혈의 가능성도 이에 비례해서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복강 내부나 흉곽 내부처럼 위험한 부위에 피가 고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빈도에 비해서 그 위험도 자체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4위는 유두괴사고요. 발생 빈도는 3.6%입니다. 사실 이 유두괴사야말로 축소 수술 시 절대로 생겨서는 안 될 비가역적인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두로 가는 혈류에 장애가 생겨서 유두 자체가 까맣게 괴사된 후 없어져 버리는 부작용을 말합니다. 이 3.6%의 빈도는 유두 전체의 괴사뿐만이 아니라 부위가 아주 작은 부분적인 괴사까지 모두 포함한 것으로 이런 경미한 경우라면 메디컬 타투 등으로 보완이 가능하겠지만 좀 더 드물게는 안타깝게도 유두 전체가 괴사되어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최악의 경우에는 유두 자체를 새롭게 복원하는 유두 재건술을 시행하기도 하는데요. 재건을 한다고 해도 모양이나 색깔 등의 측면에서 사실 원래의 유두와 완전히 똑같아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건 후 만족도가 아주 높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재건보다는 이런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요. 문제는 가슴 축소 수술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가슴을 최대한 많이 잘라내서 어떻게든 작은 가슴으로 만들고 싶다는 점인데요. 실제 수술에 있어서는 이렇게 유방 조직을 많이 잘라내려고 하면 할수록 그만큼 손상되는 혈관의 수도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 때문에 유두괴사의 가능성 또한 적지 않은 양에 비례해서 그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유두로 가는 혈관의 안전이 확실히 확보된 상태에서만 조직을 잘라내는 것이 안전한 가슴 축소 수술의 최대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축소 수술 합병증 5위는 비후성 반응입니다. 2.5%의 빈도로 발생하는데요. 사실 이 조사는 서양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실정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인종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에는 서양인보다는 비후성 반응이 훨씬 더 잘 생기기 때문에 실제 발생 빈도는 이보다는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완전히 켈로이드 정도까지는 아니라 해도 치료가 필요한 비후성 반응은 실제 임상에서 꽤 자주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수술 후 경과를 관찰해 가면서 흉터 연고, 흉터 주사, 레이저 치료 등 흉터 치료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수술 후 경과에 있어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합병증 발생 6위는 지방괴사입니다. 이것은 수술 후 남아있는 지방 조직에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 발생하는데요. 가슴 내 지방 중 일부가 혈액 공급을 받지 못해 석회화되거나 작은 물혹처럼 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8%의 빈도로 발생하는데요. 제 생각에 실제 빈도는 이보다는 좀 더 높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작용은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겉으로는 잘 드러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쉽게 간과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가슴 축소 수술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병원에서는 사실 수술 후 초음파 경과를 정기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혹이 상당히 커져서 직접 만져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쉽사리 발견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방괴사는 발생 빈도 자체가 낮다기보다는 많이 생기긴 하지만 잘 발견되지는 않는 부작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행히도 지방괴사는 염증을 동반하지 않고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간단히 주사기로 흡입하거나 그냥 특별한 치료 없이 추적 관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지막 7위는 공동 7위인데요. 장액종과 감염입니다. 각각 1.2%의 빈도로 발생하고요. 장액종은 수술한 공간 내에 조직액이 고이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장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사기로 흡입하는 것이 일반적인 치료이지만 반복되는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7위는 염증인데요. 염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개 항생제 등의 약물 치료를 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인 방법으로 내부를 세척하는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작용 위주로 1위부터 7위까지 가슴 축소 수술로 발생하는 합병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술을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부작용에 대한 통계를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렇게 정확한 정보를 미리 알고 수술을 결정하셔야만 만약의 경우 부작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의료진과의 신뢰감을 유지하면서 앞으로의 치료에 대해 차분하게 상의해 나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